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와, 선생님 만나니까 너무 반갑죠? 오늘도 선생님이랑 즐거운 수학 수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을 배우기 전에 당연히 몇 가지의 개념을 추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등식이 무엇인가, 또 방정식이 무엇인가, 항등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등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등식은 진짜 쉬워요. 이렇게 요 기호,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문제 두 개 있죠? 얘네 등식이에요. 등식이에요. 자, 3은 1. 얘 등식인가요? 네, 등식이에요. x는 7. 등식이에요. 근데 이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등식이에요. 정말 쉽죠? 그러면 방정식은 무엇일까요? 방정식은 우리 지난 시간에 식의 값에 대해서 배웠어요. 식의 값. 즉 2x 더하기 3은 계산하는데 x가 7이라면 2 곱하기 7 더하기 3 해서 17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걸 식의 값이라고 배웠는데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이런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야 돼요. 그런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등식은 문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참인식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2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3. 왼쪽 오른쪽 똑같으니까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물론 문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1은 1, 0은 0. 이런 아이들도 항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등식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이 등식에 있는 성질은 정말 좋은 성질들이 많아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x가 4라면요, 우린 여기에다 1을 각각 더해도 똑같고요, 다시 2라고 하는 애를 빼도 똑같고요, 전체에 3을 곱해도 똑같다는 사실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눠도 돼요. 단 요 나눌 때 주의할 점은 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 분수 배울 때 분모의 0인 걸 본 적 있나요? 예, 없죠. 분모의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든지 고등학생이 되더라도 우리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여기 쓰기가 좀 부족하니까 오른쪽으로 옮겨서 써보죠. 7x 더하기 5가 19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는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더할 거예요. 아니면 5를 빼죠. 자, 7x 더하기 5 빼기 5는 19 빼기 5예요. 똑같은 수를 빼줬으니까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산이 가능한 수들을 계산해 줄 겁니다. 5와 마이너스 5, 19 빼기 5. 자, 5에서 5 빼니까 얘는 0이죠. 자, 그래서 7x는요 14가 돼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양변에 똑같이 7로 나눠줄 거예요. 선생님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뭐라 그랬죠? 끼리끼리 기억하라 그랬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할 거예요. 7 나누기 7이 얼마인가요? 네,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 곱하기 x는 2, 즉 x는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식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식도 우리가 옆에 옮겨서 풀어볼 거예요. 자, 3분의 2x 마이너스 5는 1이에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아예 바로 써볼게요. 여기다가 5를 더하고요, 우변에도 5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얘 사라지죠? 이건 얼마죠? 6이네요. 식을 다시 써보면 3분의 2x는 6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 이제 또 뭐 할 거냐면요, 2분의 3을 곱할 거예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3분의 2하고 2분의 3 곱해주니까 약분 다 돼서 1이네요. 즉 1 곱하기 x는 9가 돼요. 그래서 x는 얼마다?
9다. 이 방정식이 참이 되는 값은 9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에서처럼 이 방정식이 참이 되어야 하는 값들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정식 중에서요, 지난번에 배웠던 1차식 기억나죠? 네. 1차식이면서 동시에 방정식인 것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데요. 어떻게 푸는지는 간단하게 얘기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로 배울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등식의 성질,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나요? 이게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하도록 개념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 좌변에 있는 숫자나 문자가 포함된 식을 우변으로 옮기면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즉 양수는 음수로 바뀌고요. 음수는 양수로 바뀐다는 거죠. 3이라고 하는 게 좌변에 있었는데 우변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7x가 우변으로 가게 되면요 7x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y가 좌변으로 가게 되면요 그냥 5y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문제는 모두 1차 방정식이에요. 3x 빼기 3은 2x 빼기 3이네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항들은 좌변으로 이항할 거고요, 문자가 없는 건 우변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3x, 자, 마이너스 2x가 이항돼서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3, 3이 마이너스 3이 우변으로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3이 되죠. 자, 좌변에 있는 거 계산해주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니까 3 더하기 2x는 0이네요. 즉 5x는 0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x 앞에 있는 이 숫자, 우리는 개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수로 나누어 주면 돼요. 5로. 그러니까 x는 5분의 0, 즉 0입니다. 한 문제 다시 한번 해보죠. 0.5x 더하기 1.4는 3.9다. 자, 0.5x 더하기 1.4는 3.9다. 문자가 포함된 항은 좌변에 그냥 두고 아닌 건 우변으로 넘어가라고 했으니까 0.5x는 3.9 빼기 1.4, 즉 0.5x는 2.5죠. 그러니까 자, 이제 0.5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0.5x 나누기 0.5는요 2.5 나누기 0.5고요. 얘 계산해 주니까 x는 5가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어진 거 계산하기 쉽나요? 어렵죠. 그러면 이 소수를 아예 양변에 10을 곱해서 5x 더하기 14는 39,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해 줄 수도 있어요. 이때 곱해줄 때 여러분들 분배 법칙을 쓴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배 법칙 이런 거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차 방정식을 활용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죠. 올해 어머니의 나이는 40살이고요. 병만이의 나이가 12살이래요. 근데 어머니의 나이가 문제 잘못됐네요. 병만이의 나이의 3배가 되는 때는 몇 년 후인지 구하래요. 몇 년 후가 될까요? 자, 몇 년 후를 우리가 X년 후에 3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X년 후에 병만이의 나이는 12 더하기 X가 되고요. 어머니의 나이는 40 더하기 X가 될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나이가 병만이의 나이의 3배와 같아진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어 주면 되겠네요. 자, 분배 법칙 써볼까요? 36 더하기 3X는 40 더하기 X예요. 문자는 다 좌변으로 이항해 줄게요. 40, 그리고 나머지는 우변으로. 그러니까 계산해 주니까 2x는 4,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계산할 때는요, 자세하게 풀지 않고 선생님이 암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풀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천천히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선생님이 아무리 말로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타내어 보고 친구들과 확인해 보고 혹은 선생님에게 질문해서 잘 썼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연습 문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찾아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